네, 이번 시간은 제품 릴리즈 계획 및 스프린트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스프린트 백로그의 요구사항 변경 시 관리 방법입니다. 스프린트 백로그들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요. 스프린트 1에서 구성된 제품 스프린트 백로그는 A부터 E까지 있고요. 스프린트 2에서 수행해야 되는 스프린트 백로그는 F에서 H라고 하면요. 스크럼에서는 스크럼 단위로 변경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제품 백로그 또는 스프린트 백로그에 반영을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오른쪽과 같이 스프린트 2에서 수행해야 되는 내용 중 M이라는 것이 신규로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 스프린트 1을 수행하고 보니 M이라는 그 스토리가 사용자 스토리가 새로 작성돼야 된다고 고객과 개발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2에서는 새로운 백로그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존의 F와 G를 이동을 시키고요. H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이 H와 같이 요구사항이 낮은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는 H도 포함시켜서 많이 수행해야 되면요. 이 스프린트는 기간이 분명히 기간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 2주면 2주, 뭐 4주면 3주면 3주 이렇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고 만약 이 우선순위에 M이라는 신규 작업에 대해서 때문에 수행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 스프린트로 옮길지 아니면 수행하지 않을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스크럼 방법론에서 수행해야 되는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스크림 일정 수립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일정 계획은요, 퍼트나 CPM 기법 등을 크리티컬 패스하고 퍼트 기법이죠. 등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반면에 스크럼은요, 초기부터 상세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떠한 단계냐면요, 이 마일스톤 계획하고 릴리즈 계획, 스프린트 계획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마일스톤 계획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주요 단계와 증분 인도물이 제출되는 그런 단계 또는 스프린트 리뷰가 되는 단계 등 주요 단계를 표시하는 그 계획을 마일스톤 계획이라고 하고요. 릴리즈 계획은 제품 백로그를 고려해서 인도물을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이죠. 그다음에 스프린트 계획은요, 2, 3주 단위로 지정된 스프린트 내에서
스프린트 내에서 개발팀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 일정을 계획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마일스톤을 먼저 잡고요. 그다음 제품 전체 제품 백로그 관점에서의 릴리즈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프린트로 쪼갰을 때의 세부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일스톤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일스톤 차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마일스톤 차트는요, 작업 시작이나 종료 또는 고객의 약속 일정이나 중간 점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나 일정을 표시하는 것이 마일스톤 차트고요. 이건 전통적 방식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대형 차트에서 마름모를 이용해서 이 중요 사항, 중요 이벤트를 표시하는 거죠. 스크럼에서 마일스톤 계획은요, 프로젝트 주요 단계와 업무, 이벤트, 스프린트 리뷰하는 이벤트겠죠. 스프린트에서 중요 내용들을 요약을 표시하는 겁니다. 전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주요한 산출물, 인도물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주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마일스톤 차트고요. 이 마일스톤 차트의 중요 일정을 잡는 것이 마일스톤 계획입니다. 다음은 릴리즈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릴리즈 계획 수립 절차는요, 첫 번째로는 제품 백로그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 점수를 추정하고요. 세 번째는 스프린트 기간을 설정하고요. 네 번째는 평균 개발 속도를 추정하고요. 다섯 번째는 전체 개발 일정을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우선순위 선정을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품 백로그 작성은요, 일단 릴리즈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릴리즈 계획의 첫 단계로 사용자하고 제품 책임자, 개발팀이 한데 모여서 프로젝트에 수행할 사용자 스토리와 기술 스토리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이런 제품 백로그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시간대 그 실습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하여튼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수행해야 하는 작업 리스트고요. 이러한 작업 리스트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우선순위나 인도 기준, 인도 인수 기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릴리즈 계획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스토리 점수 추정입니다. 스토리 점수는요, 상대적 점수라고 했고요. 이 상대적 점수는 스토리 또는 백로그에 대한 소요 기간 또는 공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작업
기간, 필요한 작업 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뭐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요. 1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1맨 데이라고도 정할 수가 있고요. 1포인트를 1맨 먼스라고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해당 작업에서 정의를 하기 나름이고요. 이것에 한 포인트를 1맨 먼스 맨 데이나 1맨 먼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그 값들은 이거와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 포인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요, 플래닝 포커 게임이나 유사 추정 이러한 것 유사 추정으로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을 에 대한 공수도 그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크럼에서는 주로 여러 사람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닝 포커 게임을 이용을 하여 제품 백로그의 스토리 점수를 추정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해결해야 할 이슈와 리스크는 따로 기록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프린트 기간 설정 단계입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스프린트 기간을 설정하고요. 주로 스프린트 기간은 1주에서 4주로 선정한다고 했고요. 기간이 좀 빠르면 팀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요. 또 너무 길면 프로젝트가 좀 루즈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보통 2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2, 3주로 설정할 때는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 상황이 생기면 또 계획이 막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2주 정도로 선정을 한 다음에 다음 릴리즈, 다음 스프린트에서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를 수정하는 방식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제품의 특징 또는 사용자 유저 스토리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적합한 스프린트 기간을 일단 정한다. 이것이 스프린트 기간 설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평균 개발 속도 추정 단계입니다. 개발 속도는요, 개발팀에서 단위 스프린트에서 완료할 수 있는 스토리 포인트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주 일이라는 스프린트 기간에요. 스토리 포인트가 24점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요. 이 해당 개발 속도는 24점입니다. 즉 스프린트 기간 내에서 수행한 스토리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조금 뭐 계획 단계에서 설정하는 예상 스프린트 포인트 예상 개발 속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요. 팀원이 6명이고 스프린트 기간은 2주인데 평균 팀원의 가용 공수가 50맨 데이라고 했을 때 스토리 포인트 한 점에 필요한
투입 공수는 2맨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스프린트에서 평균 가용 공수가 50맨데이이기 때문에요.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 가능한 스토리 포인트는 25점입니다. 그렇죠? 투입 공수가. 그러니까 이 맨데이를 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해당 스프린트 기간 내에서 전체로 수행 가능한 스토리 포인트는 25점이죠. 그래서 이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전체 스토리 포인트 점수가 해당 개발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5점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스토리 포인트가 평균 개발 속도다. 개발 속도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스프린트가 있을 때 1번 스프린트 있고 2번 스프린트 있고 3번 스프린트 있고 4번 스프린트 있을 때 이렇게 스토리 포인트가 또 항목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개발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발 속도의 전체 평균의 합을 평균 개발 속도라고 하고요. 이 평균 개발 속도를 기준으로 뭐 이제 일정 관리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뒷페이지 보면 나오네요. 스프린트 1에서는 개발 속도가 뭐 7이 되고요. 뭐 이렇게 15가 되고 27이 되고 뭐 14가 되고 스프린트 5에서는 뭐 14가 되고 스프린트 6에서는 20이 되는데요. 스토리 포인트가요. 그럴 때 이 모든 전체 제품 백로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개발 속도는 23.8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평균 개발 속도가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 일정 추정 단계입니다. 제품 백로그의 전체 스토리 점수하고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전체 일정이 수립됩니다. 이거는 스프린트의 기간하고요. 스프린트 기간하고 스프린트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일정이 나오게 되고요. 이 스프린트 기간 내에 필요한 뭐 스토리 포인트 스프린트 기간은 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2주이든 뭐 3주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스프린트 개수를 따져보면 전체 필요한 기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여유 스프린트를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품 백로그 전체 스토리 점수는 200포인트고요. 2주 기간의 스프린트 평균 개발 속도가 25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기간 동안의 평균 개발 스프린트 평균의 기간이 2주고요. 한 개 스프린트 기간의 평균 개발 속도가 25점이라고 하니 이거는 8개 몇 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몇 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한지 알려면 200 나누기 25를 해야 됩니다. 200 나누기 25를 하면 8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하고요. 8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하면 결국 하나의 스프린트는 2주씩이니까 총 32주, 즉 4개월이
필요하고요. 버퍼용 스프린트가 한두 개 또는 두 개를 정확하게 두 개를 고려한다고 하면 총 5개월에 한 개의 스프린트가 2주라고 했잖아요. 2주 곱하기 2로 하면 총 5개월에 프로젝트 일정이 필요하다라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좀 헷갈리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프린트의 개수와 스프린트 기간을 알면 전체 스크럼에서는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기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고요. 스프린트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실제로 작업에 필요한 백로그 스토리 점수를 기준으로 총 스프린트에서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수행하는 개발 속도를 감안했을 때 몇 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한지는 역산해서 스프린트 개수를 만드는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일정 추정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제품 백로그는 총 N개의 요구 기능이 있고요. 전체 스토리 점수는 2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개발 속도는 25포인트고요. 이럴 때 전 필요한 스프린트는 8개, 200 나누기 25 그랬을 때 이 8개가 스프린트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버퍼를 줬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스프린트는 10개고요. 각각의 스프린트 기간을 2주로 산정을 했을 때 총 프로젝트 일정은 2 곱하기 10 스프린트의 개수 곱하기 스프린트 기간 해서 총 5개월이라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산정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제품 개발자와 개발팀은요, 스토리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요. 스프린트 단위로 스토리를 할당합니다. 이때 처음 스프린트 두세 개는 평균 개발 속도보다 좀 낮게 되고요. 그 낮은 상태에서 배정한 다음에 전체를 올리게 되고요. 이유인 즉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팀워크 형성 전이라서 퍼포먼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배정한다라는 거고요. 스토리 우선순위 선정하는 방식은 모스카우 방식이나 EV 방식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크럼 릴리즈 계획의 예측형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스토리 작업자가 미지정됩니다. 스크럼에서는요, 누가 작업할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어느 스프린트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지만 결정을 하게 되죠. 다만 팀에서 조직에서 할지는 정하는데요. 이 이유는 담당자를 일단 미리 정하지 않아야지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스토리에 대한
작업 스토리 포인트를 결정을 할 때 플랜 포인트 플랜 카드 기법으로 다수의 합의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때 만일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정확한 스토리 포인트 플래닝 카드로 선정이 안 되고요. 자기가 담당된다고 하면 뭐 보수적으로 판단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포인트에 대한 지정 방식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 포인트 작업자가 미지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의 시작 일자와 완료 일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결론적으로는 일단 스프린트 기간 내만 끝내면 되고요. 그 기간 내에서만 요구사항을 잘 만족시켜서 제품을 끝내 스프린트 백로그를 끝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칸반 노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릴리즈 계획을 관리를 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이나 잘못된 우선순위나 빠진 기능, 이슈와 리스크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리스크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들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릴리즈 계획 수립의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눈에 보게 표현을 했는데요. 각 제품 백로그 또는 스프린트 백로그를 나누기 전에요. 제품 백로그를 작성을 하고요. 이때 제품에 대한 스토리도 사용자 유저 스토리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유저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 포인트도 각각의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스토리 포인트가 작성이 되면요, 해당 해당 스토리를 어떤 스프린트에서 작성을 할지 이렇게 스프린트 백로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당 스토리가 어떤 스프린트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사항인지 이 구분하는 작업이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스프린트 내에서는 세부적인 또 스토리 포인트 그 유저 스토리에 대한 세부 작업 리스트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스프린트별로 이렇게 릴리즈 상황판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릴리즈 계획을 수행을 했다면요, 스프린트 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제품 백로그 미팅을 하게 되고요. 정제 미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스프린트 목표와 범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하고요. 네 번째는 평균 투입 공수 추정을 하고, 다섯 번째 작업 할당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목표 업무량을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수립의 목적은요,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고 이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하는 거죠. 이 스프린트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렇게 스프린트의 목적하고 범위 설정을 하고 해당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하는데 누가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진 업무량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 내용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제품 백로그 정제 매칭입니다. 이것은 제품 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개발팀하고 함께 수행을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품 백로그가 있고요. 이전 스프린트에서 완료하지 못한 스토리 또는 이전 스프린트에서 수행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나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당 스프린트에 대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렬하고 릴리즈 계획을 갱신한다는 것이 정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 백로그를 스프린트가 끝나면 한번 재조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해가 뭐 적절한 예죠. 스프린트가 이제 끝나고 1번 스프린트가 끝나고 2번 아키텍처 설계를 스토리 포인트를 뭐 점수를 수정을 했고요. 이 스토리 포인트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회원 로그인 스토리는 스토리 포인트를 수정했지만 스프린트 3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 연계 가능한 이 기능이 스토리 포인트를 뭐 수정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1년에 이 제품 백로그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프린트가 끝나면 수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스프린트 목표와 범위 설정입니다. 제품 책임자는요, 정제된 제품 백로그를 바탕으로 해당 스프린트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표와 스토리를 개발팀에 다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스프린트는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고 스토리 개발 방향이나 제약사항들은 어찌어찌하다. 그래서 제품 완료 조건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백로그 도출입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서 설정된 목표와 범위에 따라서 인도 기준에 따라서 스토리를 구현하는 상세 작업들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 제품 백로그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유저 스토리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개발팀이 수행하는 개발용으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토리를 구현하는 모델링이나 UI 디자인, 코딩, 단위 테스트 같은 항목들로 세부적으로 도출하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해당돼야 되는 어떤 필요한 작업들이 그 프로젝트 팀원 관점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팀원 관점에서 도출돼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리뷰 회의, 스프린트에 대한 외부 교육 등의 필요한 일정이나 작업들도 도출되면 좋습니다. 도출된 스프린트 백로그는 상황판에 공유되고요. 이번에 수행해야 되는 백로그, 이번 스프린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백로그는 상황판에 공유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스프린트로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균 투입 공수입니다. 이건 릴리즈 단계에서 수입하는 평균 투입 공수하고 유사합니다. 즉 스크럼에서 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백로그에 대한 평균 투입 공수 수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작업 유저 스토리에 대한 작업 그 공수를 스토리 포인트죠. 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작업이 경험 있는 사람에 대한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요. 업무 미경험자들도 여러 사람에 대해서 팀 공동으로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업자를 할당합니다. 전통적 방식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대부분 프로젝트 리더가 주도해서 담당자와 작업을 할당하지만요. 애자일 방식에서는 스스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할 때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요. 하지만 스크럼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팀원은 자기만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업무 진행상 문제가 있는 팀원들을 서로 도와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 절차의 마지막으로 스프린트 목표 업무량 결정입니다. 팀원이 자발적으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선택하면요, 스크럼 마스터는 팀원과 함께 예상되는 이슈를 공동으로 점검하고요. 이 해당된 업무량이 완료가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스토리 포인트를 결정합니다. 팀원 중에서 업무량이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업무량을 체크해서 해당 팀원이 몰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량을 결정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제품 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프린트 스토리 포인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입니다.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 방법과 상호 간의 책임관 역할 등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활동이 프로젝트 킥오프입니다. 프로젝트 킥오프는 전통적 예측형 관리 방법론뿐만 아니라 예자일 방법론에서도 중요하고요.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 일정을 소개를 하고 개발 관리 방법론과 수행 참여자들 간의 책임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의 이슈와 리스크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도 탐색을 하게 되죠. 예, 지금까지 제품 릴리즈 계획하고 스프린트 계획 수립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측형 방법론과 스크럼 방법론의 차이점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점에서 보면요,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요구사항의 변경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예측형 방법론이고요. 초기에 모든 계획을 조출하고 최적화된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예측형, 기존에 수행하던 예측형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스크럼 방법론은요, 요구사항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요. 스토리 중심으로 릴리즈 계획을 하고 작업 중에 스토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업 담당자 할당하는 방법도요. 개발 리더가 중심이 돼서 작업을 도출하고 작업을 팀원에게 할당하지만 스크럼 방법론에서는 개발 팀원이 스스로 백로그를 도출하고 작업을 도출하고 작업도 배정할 작업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은 주로 코치나 퍼실레이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추정 방식입니다. 개발 규모와 공수를 파악하고요. 소수의 개발 리더가 단독으로 추정하는 것이 예측형 방법론이었다면 스크럼 방법론은 공동으로 개발 규모와 공수를 추정하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팀원이 업무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상 제품 릴리즈 계획 및 스프린트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